대권 행보 시동건 한동훈과 원희룡이다. 네. 자, 이것이 조금 그 앞서가는 논의라고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조금 앞서가야지 여론을 좀 선도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여론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는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먼저 시청자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최근 들어서 원희룡 국토장관과 한동훈 이 법무장관의 그 언행과 행보를 보고 저 사람들이 드디어 대권 가도에 아주 자기 몸을 들여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대권 공정에 발동을 걸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대권 주자가 되거나 네. 아니면 대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네. 크게 보면 아주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네. 크게 보면 전반기 단계와 후반기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국민의 많은 표를 얻어야지 이제 그 많은 지지자를 확보해야지 그 대선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전반기에는 일단 팬덤을 만들어야 돼요. 강력 지지층을. 맞아요. 예. 팬덤이라는 말이 난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마니아 아니. 또는 적극 지지층 또는 강력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일단 강력 지지층을 만들려면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투쟁심이 있어요. 예. 맞아. 여러분들 김영삼, 김대중 네. 상당한 전투력들이 있었던 화끈했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일정한 그 적극 지지자를 형성했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일정한 적극 지지층이 그 형성이 되면 네. 그 다음에는 실력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력은 좀 그 광범위한 개념의 실력이에요. 실력을 보여야지 두터운 지지층이 형성됩니다. 네, 네. 여기서 실력은 권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을 싫어해. 권위는 좋은 거예요. 네, 권위 권위는- 주의가 나쁜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권위. 이걸 뭐 권위라는 말이 싫으면 위엄이라고 해도 좋아요. 위엄, 예. 네, 위엄. 그러니까 영어로 뭐 디그니티나 또는 카리스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권위나 위엄이나 실력. 즉 실력이 있어야지 권위나 위엄이 생겨요. 네. 디그니티나 카리스마가. 그렇죠. 우러나죠. 디그니티나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두터운 지지층이 형성됩니다. 그 신뢰감이 생기죠. 네. 그러면 당연히 두터운 지지층을 형성시키려면 이 보폭이 광폭이라야 돼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권자가 이제 그 성향이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다면 네. 그 중에서 3이나 4를 만족시킬 수 있는 4 정도의 행보를 하면 이건 대권 못 갔습니다. 후보는 될지 몰라. 네. 그렇다고 해서 8, 9, 10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 알겠죠? 네. 6이나 7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보를 해야 돼요. 대단히 보편적이어야 된다. 6이나 7이니까 완전 보편적인 건 아니고 그 과반 이상. 네. 그러니까 다수 세력에게 그 권위와 위엄을 주고 실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이 한동훈 장관이 그 검사를 하다가 지금 법무장관이 됐고 네. 그다음에 아직 정치인, 물론 장관도 정치인은 정치인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세속적 정치인의 그 이미지는 아직 안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한동훈 장관은 마니아를 형성했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마니아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전투력이에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대단한 전투력을 보일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 애들이 민주당 찌질이들이에요. 네. 네, 개딸 개자식들 덕분에 마니아가 형성됐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그런데 원희룡은 네. 일찍부터 정치를 했고 네. 네. 경력도 다양하고 다채로운데 네. 한동훈만한 마니아가 없었잖아요. 예. 전투력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원희룡은 이번에 전투력을 보이려고 백지화를 한 거예요. 양쪽 보석도.
하면서 이재명을 향해서 그렇죠. 이해찬을 향해서 한번 붙읍시다 하면서 전투력을 보이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최근에 원희룡의 마니아가 또 형성이 되고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저와 제 주변의 얘기인데 사실 원희룡하고 남경필하고 구분을 잘 못했어. 아, 맞아. 그런, 맞아요. 그래도 네, 그 이미지가 맞아요. 비슷했어. 그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이미지가 좀 흐렸어요. 근데 요번 사건으로 원희룡 할 땐 하는데 이게 딱 된 거예요. 원희룡은 계속 그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네. 대장동 일타강사 네. 이번에 또 이런 걸 해왔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막 그 1.25 배속으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인상 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니까 네. 그걸 완전히 논점을 성동격서로 네. 돌려버리면서 판을 바꿨죠, 아예. 그 논점을 백지화 자체로 이렇게 돌려버리고 여기에 네. 이재명이랑 말려 들으니까 일단 보수층 지지자가 상당수가 원희룡을 좋아하기 일어나요. 네. 자, 그런데 일단 대권 행보를 하고 대권 그 유력주자가 되거나 아니면 대권을 쟁취하거나 하려면 일단 전투력을 보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가망성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홍준표예요. 전투력만 있고 도대체 품이라는 게 없잖아. 디그니티가 없잖아요. 품이가 없죠. 그 다음에 홍준표야말로 권위주의적. 그 이낙연이는 왜 안 되냐? 전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투력이요. 그나마 이재명이 왜 됐느냐? 전투력은 많이 있어. 박근혜를 상대로 보였잖아요. 네네. 그가 내심이 정의롭건 아니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을 향해서 정의로운 전투력을 보인 건 사실이야. 네. 그래서 마니아를 형성했는데 이재명이 디그니티나 카리스마를 얻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작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일단 범죄 리스크가 너무 크지. 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권위, 위험, 즉 실력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도덕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네, 도덕적 실력. 예. 네. 도덕적 권위라고 해도 좋고, 그죠? 네. 두 번째는 지성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지성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지성이 아니라 유권자보다 이렇게 안보나 한 단계 높은 네. 지성적 권위력을 보여야 돼요. 세 번째로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냐? 정치적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세력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 셋 중에서 지금 패거리 실력, 세력적 실력, 정치적 실력만 있을 뿐이지 이 도덕적이라든지. 지성적 실력과는 거리가 멀고 도덕적 실력과는 빵이죠. 너무나 먼 거리에 있죠. long distance. 어우, 롱롱 디스턴스. 광년거리. 이렇게 지성적이라 해야 돼. 어쨌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자, 가는 그런데 거죠. 요즘 예.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앞서 나갔어. 네. 한동훈과 잠재적 경쟁자 관계에 있는 원희룡은 네.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전투력을 보여가지고 네. 마니아를 형성해야지 그 다음에 권위나 즉 디그니티나 카리스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도약할 수가 있는 거야. 네. 절대 안 되는 애들이 오세훈 같은 애들이야. 오세훈 같은 애들은 전투력도 없고 위험과 권위력이 가장 없는 애들이 오세훈 같은 애들. 그러면 선생님, 어. 철수와 승민이는요? 철수는 전투력이 없고 다 없잖아 둘 다. 이재명 쌈이라도 잘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를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에 찾을 수 있어요. 네.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삼김씨 가운데 JP 김종필이 있습니다. 네. 김종필은 위험이나 권위는 있었어요. 카리스마. 네, 네. 그리고 네, 지성적인 네. 면모도 있고, 네. 그 나도- 김종필 독양 고전도 많이 있고 또 막 그림도 글씨도 그리러 잘 다니고 막 써. 글씨도 잘 쓰고 바둑도 잘 두고 골프도 잘 치고 골프 싱글이에요. 바둑도 막 1급이고. 네. 윤석열도 당구 500이잖아요. 네. 훌륭해. 근데 김종필은 전투력이 없어요. 전투력이 없죠.
그러니까 네. 김종필 매니아가 적었던 거야. 아. 일단 매니아가 생겨야지 그 다음에 이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대할 수가 있죠. 태관절 봐라.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전투력을 보여가지고 마니아를 형성시켰다가 네. 김영삼은 뭐 이렇게 뭐 학력이나 또 출신 가정이나 또는 이렇게 좀 약간 뺀질이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동안의 얼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또 대학교 서울대학 나왔다고 하지. 네. 그래가지고 쉽게 그다음에 출신 지역도 그렇고 다수 지지층을 확보했지만 호남 출신이고 고졸이고 그다음에 과격 이미지가 있었던 김대중은 마니아만 있었지 다수 지지층이 없었으니까 김종필을 끌어안았고 온갖 광고 전력으로 뭐 2번 하고 이런 주접도 떨고 그러면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한동훈은 지금 한 발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네. 한동훈은 마니아가 형성됐다고 보고 드디어 보폭을 넓히는 행보를 네. 최근에 시작했다 그겁니다. 왜냐? 이번에 뭐 총선 출마설, 이 총선과 대선은 같이 엮여요. 어쨌든 그 정치인으로서 총선 출마설을 물으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건 네. 이것은 차기를 넘보는 사람들이 답하는 가장 전형적인 일반 대답입니다. 장관이 열심히 하겠다. 자, 그런데 난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시평이라는 그 돌팔이 그 정치평론가 있잖아. 신평. 정치평론 이렇게 호소인. 아직도 네. 아직도 해? 멘토 호소인. 그러면 또 이번에 뭐 내가 주요 인사한테 들은 건데 한동훈은 또 대선 출마 뜻은 접었고 지가 뭘 안다고. 들었다. 앞으로 신평 얘기 그만해 이제. 카다라 신평. 차라리 신평보다 장한평 얘기하겠다. 네. 장한평. 어쨌든. 중고차는 장한평. 네. 자, 그런데 네.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은 네. 이건 뭐 이렇게 나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보세요. 호남을 갔어요. 네. 호남을 가가지고 거기 조선시를 방문했잖아요. 네. 네. 뭐 사모 중고 예, 뭐 사모 이렇게 중고 모자도 하고, 쓰고. 예. 법무부 장관과 조선수 방문이 일단 매치는 안 되잖아요. 어색하죠. 그런데 네. 거기 가서도 그걸 법무부 장관으로서 연결시키는 논리를 그렇죠. 준비하고 네.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조선소가 그 노동력. 수주가 예. 많아가지고 일자리. 3년치가 다 수주돼 있는데 이 숙련공들이 부족해가지고 네. 특히 이제 이 조선이라는 것은 용접이 결정적으로 필요해요. 네, 용접 기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용접은 자동 용접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2007년, 2008년 그 현대비 보조선 등을 비롯해서 그 조선 산업이 활황화돼 있을 때 네. 그때 잘했던 용접공들은 지금 다 노쇠했어요. 네. 노쇠했고 너무나 일이 험하니까 네, 힘들고. 그때만 해도 좀 IMF 직후에 험해도 그냥 돈 받으면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한 그 조선에 필요한 숙련공들을 외국으로부터 많이 들여오게 하기 위해서 이민 정치. 원래 그 숙련공은 일정한 숫자 이상 제한을 뒀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보다 15배 늘린 이 TO를 늘리면서 네. 확 늘려가지고 예. 외국인의 우수한 숙련공들을 많이 들여놓도록 하겠다. 그 이민 정책과 관련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야. 네. 야, 인마 네가 법무 주제에 원 조선소야. 그 다음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김영록 도지사를 만났잖아요. 네. 김영록은 민주당 도지사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근데 김영록이 그치. 그냥 전라도인데. 다 사전에 이렇게 뭐 교감해놓고 막 엄청나게 한동훈하고 친한 것처럼 네. 태도를 보이게 만들어놓고 김영록을 만났어요. 네. 그 다음에 제주로 갔어요. 네. 네. 제주로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최대의 지적은 이승만의 토지. 농지개혁이었다. 네, 농지개혁, 토지개혁. 이에 가장 건국인의 훌륭한 일이 있다고 우파인 이승만만 띄워주려 했더니 발언을 자세히 보세요. 기레기들대로 보도하지 말고 공산주의자 출신이었던 조봉암 선생과 화합을 해서 이룬 게 농지개혁이다. 네. 거기서 보면 그걸 개혁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역사도 관심이 깊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농지개혁 그리고 이제 박정희의 그 중화학, 박정희의 그 중화학공업 육성, 그 다음에 노무현의 이제 한미 FTA 결단, 뭐 이런 걸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했는데 한미 FTA는 노무현이 한 게 아니고 김대중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게 결실만 노무현 때 본 건데 다진 거는 어쨌든 이승만을 조중동이 얼마나 이승만 칭찬해요. 근데 이승만만 칭찬하면 이게 보폭이 좁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공산주의자 출신인 조봉암 선생을 껴놔가지고 딱 둘이 기적적인 일을 이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조봉암을 국토부 장관, 지금의 국토부 아니, 장관, 농림부 농림부 장관인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주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 이승만이 자기 네. 핸디캡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 반대 입장에서. 네. 자, 그런데 자, 배척하지 않고. 그것만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이승만과 박정희를 띄웠으니까 조금 이제 우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동훈이 제주도에도 무슨 일을 했느냐. 4.3 네. 재심을 네. 하는데 지금까지 정권에서는 4.3 연루자 중에서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만 재심으로 이렇게 무죄화했어요. 근데 이건 상당히 권한 바뀝니다. 법무부 장관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권한으로는. 뭐냐? 그러나 이제는 일반 재판 4.3 관련자들도 다시 검토해서 그들을, 그들의 죄를 이렇게 정확하게 무죄인 쪽으로 하겠다라고 발언해. 그럼 4.3은 뭐야? 그게 완전히 또 이 좌파 이념적인 거 아니야? 네. 네. 그러고 나서 좀 발언이 이제 약간 법무의 한계를 좀 넘은 거야. 그런 건 아무리 그렇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 다 트집 잡으면 잡지. 네. 그러니까 또 살짝 야 너 만만치 않아요. 원래 정치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돼. 네. 사실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 유튜브 같은 것도 그래. 머리 나쁜 놈들이 하면 계속 고생하다가 금방 그만두잖아. 근데 그러면서 살짝 또 어떤 말을 해줄 줄 알아요? 윤 대통령한테 제가 어디를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윤 대통령이 호남을 가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호남이거든. 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모든 발언들이 그 대통령과 사전 상의를 했다는 뜻도 되고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상당한 이 지지나 이런 권한이나. 하여튼 지지나 교감? 지원이나 교감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살짝 보이면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그러니까 이 철험의 그 머리 나쁜 애들이 처음에 곱상하게 선비처럼 생기고 얼굴 하얗고 무슨 만만하게 봤지. 검은티 안경 쓰고 모범생만 갖다 보이니까 대들었다가 다 나가 떨어졌지. 자,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미 2단계 대권 행보에 들어섰고 네. 마니아를 아직 형성 못한 원희룡은 마니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네. 백지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김건희로 몰리는 그 논쟁적 이 사항을 백지화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이재명과 이해찬을 상대로 전투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야 원희룡이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요, 최근에. 예. 국회에서도.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대권 시동건 한동훈과 원희룡. 원희룡. 그래서 한동훈은 1단계에서 2단계. 즉, 전반기에서 후반기 행보로 들어섰고, 원희룡은 전반기 과정을 다지고 있다. 이게 제 정치적 분석입니다. 네.